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포렌식 온라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역사를 소개하고 파일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파일 시스템은 저장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말합니다. 파일의 이름을 부여하고 파일이 어디에 써져 있는지, 크기는 얼마인지를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서관에서 읽기 원하는 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책 목록을 검색하고 원하는 책이 있는 책장의 위치를 찾은 후에 해당 위치에 가서 책을 열람합니다. 이렇게 책의 위치를 기억하려면 도서관에 책이 들어왔을 때 책을 분류하고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보관할 서가의 위치를 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이 파일 시스템입니다. 파일이 저장된 위치와 파일의 이름, 크기, 생성된 시간 등을 기록하고 파일의 상태를 관리하며 해당 파일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지 혹은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는지 숨긴 파일인지 관리합니다. 또한 전체 저장 공간에서 파일이 저장된 영역과 저장되지 않은 영역이 어디인지 얼마나 남았는지 관리합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이 대출되었는지 대출할 수 없는 중요한 책인지 관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왜 파일을 저장해야 할까요? 한 번쯤 작업하던 문서 파일을 저장하지 않아 모든 내용이 사라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든 파일을 어딘가에 저장하지 않으면 그 파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디지털 파일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 장치로는 하드디스크, SSD, USB 메모리와 같은 저장 매체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데이터와 여러 프로그램들을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장 장치들은 도화지와 같습니다. 저장 장치 안에 어디든지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어디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입력한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생각하고 적정하게 분류하여 저장합니다. 파일 시스템은 사용자가 부여한 파일의 이름과 위치를 물리적인 정보 저장 매체에 대응시켜 기록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려고 할 때 해당 위치에 가서 원하는 파일의 내용을 가져옵니다. 파일 시스템은 사용자별로 파일을 대응시켜 열람만 할 수 있는지, 수정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합니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게 파일을 암호화하는 등 사용자에게 여러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 파일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면 시스템의 상태, 사용자의 행위 등을 추정할 수 있어 포렌식 아티팩트로 많이 사용됩니다. 파일 시스템은 저장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체제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며 새로운 환경이 개발되면 그에 맞는 파일 시스템도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운영체제와 저장 매체에 따른 파일 시스템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의 경우 FAT와 NTFS를 사용합니다. 리눅스는 EXT를 사용하고 애플 제품들은 APFS를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운영체제가 존재하고 각 운영체제들은 데이터의 안정성이나 입출력 속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각자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CD와 DVD는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ISO 9660과 UDF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파일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유닉스 파일 시스템인 UFS를 시작으로 오늘날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EXT 파일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솔라리스에서 사용하는 JFS도 유닉스 파일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오랫동안 HFS라는 파일 시스템을 다양한 애플 제품에서 사용했습니다. HFS 파일 시스템의 한계를 느낀 애플은 2017년 애플 파일 시스템인 APFS를 개발해 아이폰 등 모바일 기기를 비롯한 여러 제품에 애플 파일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윈도우는 초기 운영체제인 도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기 위해 FAT라는 파일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FAT를 보완해가며 HPFS, EXPAT 등의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윈도우 NT부터는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FAT 파일 시스템은 구성이 간단하여 저용량 저장 매체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UFS는 시어너를 만든 데니스 리치가 유닉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파일 시스템입니다. 유닉스는 리눅스를 비롯해 다양한 운영체제의 근간이 되었고 UFS 또한 유닉스에서 파생된 운영체제에 탑재되는 파일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T는 대표적인 유닉스 파생 운영체제인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저널링 기능 추가, 입출력 성능 향상 등을 거쳐 현재 EXT4까지 개발되었으며 안드로이드 폰을 비롯한 많은 디지털 기기에서 EXT4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FAT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도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파일 시스템입니다. FAT는 저장 공간의 전체 클러스터를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인데 운영체제가 사용될 때에는 저장 공간이 작아 사용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장 장치의 용량이 증가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파일 수도 많아지면서 FAT는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NTFS는 FAT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파일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10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REFS는 NTFS의 차세대 파일 시스템으로 대용량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 무결성 보장을 주된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결성 보장 기능 때문에 입출력 성능이 떨어져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습니다. HFS는 애플이 맥OS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한 파일 시스템입니다. HFS를 개량한 HFS 플러스를 오랫동안 주력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파티션 크기 동적 변경 파일 단위 암호화 스냅샷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애플 파일 시스템인 APFS를 개발하였고 아이폰을 비롯한 대부분의 애플 기기에서 기본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 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마다 다양한 구조를 사용해 파일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은 메타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라는 두 가지 구조를 가집니다. 메타 영역은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입니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파일 이름은 파일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데이터이므로 파일 이름을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에는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파일 내용이 저장된 위치나 파일 크기, 파일이 생성된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영역은 파일의 내용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파일을 읽는다면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 파일의 내용을 읽는 것이고 파일을 쓴다면 데이터 영역에 파일의 내용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일을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면 파일 내용이 저장 장치 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저장 장치는 512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데 이를 섹터라고 부릅니다. 저장 장치는 저장 공간을 섹터 단위로 나누어서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주소라 말합니다. 하드디스크에서 섹터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CHS 방식과 LBA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여러 개의 원형 플래터를 쌓아서 사용합니다. 각 플래터는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나누고 각 동심원은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집니다. 일정한 크기가 바로 섹터입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의 섹터 위치는 플래터의 위치, 플래터에서 동심원의 위치, 동심원에서 섹터의 위치로 결정됩니다. 동심원을 실린더라 말하고 플래터의 위치를 헤더라 말합니다. CHS 방식은 하드디스크의 구성 요소인 실린더와 헤드, 섹터의 각각 번호를 할당하고 각 요소에 해당하는 번호를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에 전달함으로써 섹터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번 실린더, 2번 헤드, 10번 섹터에 접근하고 싶다면 차례대로 3, 2, 10이라는 숫자를 하드디스크에 전달하여 해당 섹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LBA 방식은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주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드디스크 내의 모든 섹터를 일렬로 나열하고 첫 번째 섹터부터 0을 부여하면서 일련 번호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하드디스크에서 가장 첫 번째 섹터를 나타내는 CHS 주소는 001입니다. LBA 0을 CHS 주소로 변환하면 001이 되는 방식입니다. LBA 1은 바로 그 다음 섹터인 002가 됩니다. 다음으로 섹터와 클러스터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섹터는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최소 단위입니다. 즉 1바이트를 읽어도 하드디스크는 해당 섹터 전체인 512바이트를 읽어서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반대로 1바이트를 써도 512바이트를 해당 섹터에 덮어쓰게 됩니다. 클러스터는 운영체제가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개의 섹터를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클러스터의 크기는 시스템이 처음 설정될 때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8개의 섹터를 하나로 묶어 4096바이트를 사용합니다. 즉 1바이트를 읽어도 4096바이트를 읽어드리고 1바이트를 써도 4096바이트를 쓰게 됩니다. 이처럼 읽고 쓰는 데에 최소 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빈 공간이 생성됩니다. 100바이트 크기의 파일을 생성했다면 3996바이트의 빈 공간이 생기며 이를 슬랙 공간이라고 합니다. 저장 장치의 입출력 최소 단위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크기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낭비되는 빈 공간을 슬랙이라 합니다. 이러한 빈 공간은 파일을 읽을 때 물리적으로 읽혀지지만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숨기는 데 적합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할 때에는 슬랙 공간에 중요한 데이터가 숨겨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삭제된 파일의 흔적을 찾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슬랙 공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장 장치를 시스템이 사용할 때는 용도에 맞게 적정한 공간으로 나누고 각 공간에 파일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이때 저장 장치 전체 공간 중에 파일 시스템이 할당되지 않고 남아있는 공간을 볼륨 슬랙이라 말합니다. 즉 볼륨 슬랙은 파티션들이 저장 장치 전체를 포함하지 못해 발생하는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운영체제는 클러스터 단위로 데이터를 입출력합니다. 따라서 파일 시스템의 크기가 클러스터의 배수가 아니면 파일 시스템의 끝은 운영체제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 공간을 파일 시스템 슬랙이라 말합니다. 운영체제는 클러스터 단위로 입출력하는데 하드웨어는 섹터 단위로 입출력합니다. 클러스터 크기가 4096바이트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사용자가 100바이트 크기의 파일을 생성했다면 운영체제는 이것을 하나의 클러스터, 즉 4096바이트에 저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100바이트를 제외한 3996바이트는 사용되지 않고 낭비됩니다. 그중 첫 번째 섹터 512바이트 중 412바이트를 램 슬랙이라 말합니다. 운영체제에서는 이 412바이트를 0으로 채워서 저장합니다. 램 슬랙은 실제 파일의 크기가 섹터 크기의 배수가 되지 않아 발생하기 때문에 파일의 끝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파일이 삭제된 후 이를 복구할 때 램 슬랙은 복구하고자 하는 파일의 끝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파일의 크기가 클러스터의 배수가 아니어서 크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 공간 중 램 슬랙을 제외한 부분을 파일 슬랙이라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00바이트 크기의 파일을 생성했다면 운영체제는 이것을 하나의 클러스터, 즉 4096바이트에 저장할 것입니다. 운영체제가 해당 클러스터에 파일을 저장하면 하드웨어는 이를 섹터 단위로 나누어 저장합니다. 100바이트는 섹터 크기인 512바이트보다 작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첫 번째 섹터에만 100바이트를 기록하고 나머지 7개 섹터인 3584바이트에는 아무런 입출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머지 7개 섹터, 즉 3584바이트는 빈 공간이 되는데 이를 파일 슬랙이라고 말합니다. 파일 슬랙은 데이터를 덮어쓰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그 공간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파일 슬랙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전에 어떠한 파일이 존재했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일 시스템 개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